만약에 폐경을 하면 폐경. 여성성 상실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것도 그냥 변화를 받아들이라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뭐냐면 폐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폐경의 의미. 여기서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게 뭐예요? 임신 능력의 상실을 여성성에다 갖다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문제야. 자, 여성성이라는 거는, 여성성은 여자가 성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이 되는 여성의 성이거든. 이 자체가 여성성이야. 여성성이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뭘 갖다 잡아놓느냐면, 여성성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계속 알려진 게 임신 능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임신 능력이 상실된 거야.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임신 능력이 상실됐다. 우리가 임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성이 아닌 게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여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는 거야. 폐경이 됐다 그래서 여성성이 상실이 됐다. 그러면 여성이 아니란 얘기잖아. 여성이 아니면 뭐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남자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럴래? 제3의 성 아줌마. 아줌마.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집에서 맨날 깨져. 근데 아줌마라는 건 그냥 애칭 하나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 자, 여성의 성이 상실이 됐으면 그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여성성이 상실이 됐다라고만 딱 단정을 내리고 끝. 이게 뭐야?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라가 되는 거야. 나는 여성성이 상실됐다라고 얘기했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다음부터.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하면 폐경은 임신 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냥 없어진 것뿐이야.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서 초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리를 하는 초경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 임신 능력이 이제 너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시작한 거야. 이 임신 능력이거든. 이 임신 능력이 초경 때 만들어져서 폐경 때 임신 능력이 상실, 즉 없어졌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거 아니라 여성성이 상실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를 했어.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잡아넣은 거야. 그러면 여성성이라는 건 뭐냐? 여자가 성심리가 작용했을 때 우리는 그걸 여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의 성이라는 건 뭐야? 마음이잖아. 이게 마음이에요. 여성의 마음이 사라졌다? 여성의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여성의 성이 상실된 게 아니라 임신 능력만 사라진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임신 능력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임신 능력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초경이 임신 능력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발육현상이 생기게 되고 신체 변화가 일어나잖아. 왜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이때 뭐가 되냐면 신체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의 변화가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야 임신 능력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 인간에게 다시 또 이 능력이 상실이 된다 그러면 상실되는 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실되는 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뭐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호르몬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에 맞도록 살아가고? 임신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도록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뿐이야. 이거는 뭔 뜻입니까? 이거는 신체와 연결돼. 신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마음도 사라졌대? 근데요, 여자로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잃었으니까 마음에 잃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삶의 의미야. 맞죠? 삶의 의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의미를 추구하든 여자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아실현이야. 자아실현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아실현 자체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의미가 예를 들어 변화를 했다. 임신 능력에 관련되는 것, 몸에 관련되는 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는 적용을 통해서 신체에 관련된 신체가 변화됐다고 그래서 뭐 이 자신은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가 변화됐냐? 변화되는 개념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임신 능력은 뭐와 연결이 있어요? 임신 능력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있어서 모성애와 연결되어 있는 자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식과. 삶의 의미 중에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냥 일부였을 뿐이지 그게 없다 그래서 삶의 의미라는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할 때 무엇을 따지게 되냐면 임신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임신을 못하게 되면 입양을 많이 해요. 입양. 이해가십니까? 입양은 합니다. 입양이라는 건 양육할 자식을 한 명을 받아들이는 개념이거든요. 자,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뭘 하고 쭉 만들어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로서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삶의 의미로 그 사람이 이 아이가 나에게로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즉 삶의 의미라는 개념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의 마음으로서 작용할 때 내 몸을 통해서 낳을 것이냐 아니면 입양이라는 거냐 자식은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입양은 하나 내가 직접 낳은 아이나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는 꼭 내가 낳아야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거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의미를 너무 협소화시키는 거야. 의미를. 이 인간이 살아가는 자아실현의 이 자체는 삶의 의미는 그렇게 아주 협소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반복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삶의 의미를 만들고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건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인 거야, 그냥. 내가 낳아도 내 자식이고 내가 안 낳아서 입양을 해도 내 자식이야. 근데 나는 내가 낳아야지만 내 자식이야. 그러면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낳아야지만 자식이 되는 거야. 그건 그 사람 거지. 보편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다니까. 전 세계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을 너무 축소화시켜 놓고 가게 되면은 자꾸 그 기준에 맞다 안 맞다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식이 계속 어디에다가 신체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왔어요. 마음을 다루질 않았거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다루고 있어요? 신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이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있지 않겠느냐. 신체로는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작용되느냐. 자아실현을 향해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여자야. 삶의 의미를 살다 보니 삶의 의미보다는 선생님 나는 인생의 가치를 살아볼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것도 또 하나의 자아실현이거든. 그래서 역심리들이 그래 좋은 거야. 왜? 역심리들은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의미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여자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 저기 남자이 사람이야? 일반 여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근데 이 참 여기서 평범이라는 말이 또 재밌어요. 평범하다. 소원이야. 평범하게 사는 거야. 자, 삶을 여기다 딱 대입시켜놓고 보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범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똑같이 살겠다는 얘기거든, 남처럼. 근데 나랑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어떻게 살아가? 평범은 불가능해요. 이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이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아실현을 해나가도록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어. 삶의 의미를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던 이거 지가 추구하는 거잖아. 추구를 해나간다 그러면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평범하면 안 돼. 어떤 거 하나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평범해?
그러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면 돼. 그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면 돼.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그러면 자아실현도 없고 그럼 마음도 없지. 그럼 뭐야? 사람. 죽어야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뭐냐면 인간은 우리는 왜 태어났다 그랬어요? 태어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면서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가끔 삐딱선 타지. 어디로? 너무 힘드니까. 가끔 어디로 갑니까? 열정을 추구하고 사람으로서 자기만 좋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자기만 사랑하면 돼. 남들은 다 사랑 아니는데 지는 사랑이라고 빡빡 우기고 살아가는 이 중독이지. 이런 심리장애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심리장애에 왜 들어가 있을까? 궁극은 또 자기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삐딱산 한번 탄 거야. 언젠간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살겠지. 아니면 못 산 채 그냥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궁극은 인간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해. 가다 보면은 새길로 빠질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지만 산길로 갈 수도 있잖아. 그게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궁극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는 내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가 되셨나 모르겠어요.